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험이 되게 일천하고 집 한 채 지어본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블락킹 말씀드렸고 오늘 좀 그 관련된 것들, 이미지들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중간 부분에 장선과 장선의 이음을 하고 있고 이음 붙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블락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블락킹은 어떤 힘의 무게 분산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 장선이 위치를 제대로 잡고 틀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게 가장 큰 그 설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시면 클램프가 뭔가 열일을 하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클램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클램프 한 몇 개는 준비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블락킹이지만 동시에 나중에 석고 작업을 할 때 석고에 상이 돼주는 석고 받침 되겠습니다. 요걸 해놔야지 이제 그 테두리 부분에서 외벽 부분에서 석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석고 작업을 석고 받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석고 받침이고요. 나중에 상을 대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중 깔돌이, 이중 윗깔돌이고 요쪽이 외벽 쪽이고 요쪽이 내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끝막이 장선이고 이게 블러킹 구조적으로 이게 석고 받침인 거죠. 나중에 석고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석고가 여기에 이렇게 석고 받침이 석고를 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점선으로 그리면 여기에 석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석고가 붙어요. 요 면이 이제 석고가 붙는 건데 석고가 부착을 하려면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석고를 부착하기 위한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러킹 역할도 하면서 얘는 석고 받침도 되는 거죠. 석고에 상이 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조가 근데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장선의 이음도 있고 여기에 석고 받침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여기만큼 또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단열재 작업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지붕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열재 작업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열재도 그 자립식으로 할 건지 비자립식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설계할 때 좀 더 반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립식으로 했는데 물론 이 전부를 자립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단열재 나중에 작업할 때 또 추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벽은 자립식, 내벽은 비자립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자립식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비자립식에 비해서.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자립식이 만약에 난이도가 1이다. 그럼 자립식은 저는 100이라고 생각해요. 비자립식은 정말 쉬워요. 정말 자립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여간 툴이 굉장히 많이 가요. 나중에 단열재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설계 부분에서도 애초에 내가 자립식으로 할 건지 비자립식으로 할지 정하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여간 이런 공간도 생긴다. 석고 받침 때문에 뭔가 되게 요철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요철인 셈이고 여기도 요철인 셈이니까 그런 게 많이 생긴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석고 받침인데 여기 못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되게 중간쯤에 걸려 있잖아요. 상도. 이거 왜냐면 원래 얘가 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건 아니네. 대략 얘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예. 이 블락킹이 지금 이게 구조목이 이만큼 피죽 때문에 여기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없다 보니까 못을 좀 위쪽으로 치다 보니까 상을 이렇게 삐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얘는 2M 배터인데 2M 배터 목재인데 이렇게 피죽 보이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거겠죠. 블락킹을 일자로 하느냐 얘처럼 지그재그로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할 경우에는 못박기가 이렇게 퉁퉁 그러니까 제대로 박을 수 있는 거죠. 90도로 예. 못을 박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경우 길이가 다 다른 거죠. 예. 얘는 이만큼 길잖아요. 얘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단점이 석고상 작업할 때도 불편하고 석고상을 부착한다고 하면 여기 상 작업을 여기다가 이게 상이 대줘서 여기다 하면 되는데 얘는 못하고 얘는 붙일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석고섭 하기도 불편하지만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게 뭐냐 이러면 단열재 할 때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1층과 다락 사이에 단열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립식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코베트 1등급 사용했는데 여기다 맞추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단열재 길이를 그러니까 모듈식이니까 요 블락킹도 그걸 감안해가지고 블락킹을 하는 거죠. 얘한테 맞춰서 단열재 이 길이를 하고 얘는 살짝 비자립식은 살짝 눌려도 그러니까 눌러도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꼭 조금만 눌러도 얘가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열재 단면이면 여기서 힘을 손가락으로 조금만 힘을 줘도 얘는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쑥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압축이 되면 압축이 안 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단열재가 요만큼이 압축이 되겠죠. 이게 비자립식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살짝 근데 물론 외벽이나 그런 게는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딱 맞게끔 단열재가 눌리지 않게끔 해야 되지만 여기는 내벽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블로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게 못이 더 단단하게 잘 박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벽이니까 일단 단열재가 조금 눌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단열재 길에 맞춰서 그냥 여기다가 다 블락킹 하는 게 이쪽이 일자로 그냥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블락킹이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거라기보다는 장선이 틀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오바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지금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면 저는 그냥 일자로 딱 맞춰서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게 차이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장선인데 여기 장선, 여기가 이중 빛깔돌이죠. 여기는 그 캠버라고 장선이 이렇게 쭉 곧아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살짝 휘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이 휘어진 단면, 그러니까 휘어진 게 이렇게 이중 윗갈돌이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런 게 매뉴얼상으로는 휘어진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하라고 되어 있긴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래가 여기가 뜨게끔 달면 안 되겠죠. 고정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바닥 작업을 다 끝내고 나니까 다락에 요런 부위에서 소리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게 눌리면서 바닥에 이제 OSB 다 깔고 하고 이렇게 걸어 보니까 삑삑 소리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내려와서 보니까 요런 데 공국이 생긴 데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 여기다가 그 바닥용 글루를 다 써줬거든요. 바닥용 글루를 이런 데를 쏴주시거나 혹은 나무 같은 걸로 나무 조각으로 여기를 채워주셔야지 나중에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당연히 소리가 안 나죠. 거기다 채워주고 나무로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메꿨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캠버가 살짝 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바닥면이면 요만큼 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살짝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보다. 근데 바닥 깔고 뭐 하고 나면 어째 허용 오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나중에 가지고 뭐 바닥재까지 하면 크게 티는 안 납니다. 여기 튀어나왔다고 해서 뭐 작업이 이렇게 힘들다거나 뭐 이가 안 맞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다만 나중에 소리가 날 소지가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눌리면 이렇게 여기가 제대로 오지 않겠냐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건 다 메꿔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중 장선 그걸 아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석고 받침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원래대로 단열재가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로 딱 끼면은 깔끔한 건데 이만큼 요철이 생겨 있고 그렇죠? 또 이만큼 두께만큼 요철이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자립식으로 한다면 이걸 만약에 자립식 단열재를 쓴다면 요만큼을 지금 빨간 부분 있죠? 이만큼을 잘라내야 돼요. 자립식은 단열재를 안 그러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만큼을 더 잘라내야 돼요.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단열재 단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실지도 미리 정하고 설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 단열재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굳이 내벽과 외벽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작업 단열재 넣기가 힘든 부분이죠. 왜냐면 여기 나중에 바닥재로 여기가 다 깔릴 거니까 바닥재가 될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석고 받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단열재 넣기가 힘들잖아요. 꼼꼼하게 넣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단열재 작업은 바닥 작업이나 기타 등등 작업이 끝난 다음에 중후반 작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 중반 정도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열재 작업은. 예. 그러니까 바닥이 다 깔린 상태에서 밑에서 단열재를, 여기가 지금 다락 바닥이 될 거니까, 다락 바닥이 되거든요. 요 면이.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넣어야 되는데, 밑에서 넣으면은 이중 윗갈돌 있지, 속고상 작업 해놨지.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단열재를 만약에 미리 채워놓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단열재가 젖을 수가 있잖아요. 단열재는 쥐약이거든요. 젖으면. 그러니까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레탄 쏘고 시간이 이렇게 좀 내버려 두면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올라요, 우레탄이. 그럼 요거 이제 톱으로 잘라내시면 되는 거. 우레탄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작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티로폼, 그 다음에 우레탄. 근데 각각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좀 단열값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우레탄은 아까 이런 가령 요런 구조, 요런 구조라면 우레탄으로 하는 게 훨씬 쉽겠죠. 안 그러면 뭐 스티로폼 잘라서 조각조각 낸다거나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 우레탄 쏘면 그에 맞게끔 자기가 팽창해서 들어가니까. 근데 의외로 우레탄이 뭐라고 이렇게 가성비가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비 같은 거 왔을 때 물을 먹더라고요. 오픈 셀이라서 그런지, 클로즈 셀이 아니라 제가 산 게 오픈 셀 방식이어서 그랬는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목조 주택에 사용되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레탄은 오픈 셀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투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클로즈는 이게 투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왔는데 물을 먹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써야 되지 않나. 제가 아는 선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란 것도 아니고 우레탄도 잘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닥재가 마루 바닥재가 될 다락 바닥재가 될 어드벤텍이에요. 집 시스템에서 나온 어드벤텍인데 얘는 우리 기본적으로 바닥재로는 그냥 바닥용 OSB 쓰는데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물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리서치해 본 바로는 그런데 얘는 완전 다릅니다. 굉장히 강해요. 제 경험으로도 굉장히 비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맞췄거든요. 집 다락 바닥 작업하면서 비가 여러 차례 와서 비닐로 덮어도 다 빵꾸 나고 막 이래서 여러 차례 비를 맞았는데도 굉장히 상태가 좋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빨리 말랐어요. 저는 바닥재로는 어드벤텍을 강추합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무거워요. 뭐 일반 바닥용 OSB도 무겁긴 한데 얘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얘를 그 다락 바닥 그러니까 그 깔돌 위까지 올리는데 장선 위로 올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만약에 스터드면 벽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경사지게 판을 댄 다음에 줄로 이렇게 끌어 당기기도 하시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줄로 끌어 당기는 거죠. 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계단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단을 미리 만들어서 계구부에 계단 만들어서 계단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초심자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단 만드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있는 걸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리면 또 이 나무들이 비에 노출될 확률이 높잖아요. 계단 작업한다 보면 지붕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지붕하고 먼저 지붕 작업까지 끝나고 계단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계단,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거 올렸냐, OSB를. 이거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이거 들다 혼자 들려다가 무릎에 물쳤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두 개를 놓고, 바닥이면 사다리 놓고, 사다리 스텝이 있겠죠. 집사람이랑 저랑 양쪽에 서서 스텝이 있으면 OSB를 이렇게 걸쳤어요. 그 다음에 한 칸 올리고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다시 원래대로 한 칸 올리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걸리겠죠, OSB가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한 칸 밟고 올라가고, 저는 그러니까 이 길이 폭 때문에 당연히 저는 못 걸고, 집사람은 요 스텝에 한쪽면 걸치고 살짝 들어서, 그럼 저는 손으로 받쳐서 든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겼는데, 저는 뭐 이게 굉장히 나름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비교적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다 나온 방법인데 모르겠네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의외로 이런 게 좀 손이 많이 가죠. 이렇게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나도 고민하는 게,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OSB를 장선 위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건 뭐 매뉴얼에 다 있으니까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먹줄로 길이 다 계산해서 튕겨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닥용 글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루를 발라주시고 OSB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바닥용. 그런데 글루, 바닥용 글루, 망치, 뿅망치,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 길이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도 보시면 짜투리잖아요. 되게 작잖아요. 이런 작은 면,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작은 걸로 한다는 건 하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뭔가를 잡아주고 한다는 건 사실 쪼가리가 있으면 좋은 건 아닌데, 불가피하게 이런 쪼가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목조주택의 장점이라면 묘들식이니까 딱 자재들의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설계 단계에서 아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드밴텍이나 바닥재, 그러니까 바닥재의 길이를 고려해서 집을 사이즈 설계를 한다면 이런 짜잘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혹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온장인데, 온장 한 장인데 온장으로 가지 말고 나는 요만큼 한번 잘라서 요렇게 한 장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한 장에서 이만큼 쓸고 또 한 장에서 요만큼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난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구조적으로 더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저는 이런 것, 물론 저도 스케치업으로 다 일일이 다 했는데도 그때마다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색깔이 좀 물 먹은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얘랑 다르고 얘랑 또 다르잖아요. 보면은 이게 지금 이슬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닷가잖아요. 섬이라서 생각도 못했는데 습도가 어마어마해요. 10월에서부터 해가지고 진짜 바닷가는 습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슬이 처음에 좀 비 온 줄 알았어요. 이게 흥건히 졌습니다. 흥건히 져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바닥에 그 농사용 비닐 큰 거 있잖아요. 10m에 뭐 얼마짜리 그런 거 사가지고 다 일일이 덮었어요. 일 마치면 비닐 치고 일 시작할 땐 비닐 걷고 그것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참 이게 둘이서 짓는다는 게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요거 매뉴얼 다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틈새 띄는 거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개구부 나중에 이제 바닥 다 덮고 나서 개구부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요 짜투리 이런 것도 생겼고 이건 고민의 결과인데 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서 뭐 아직까지 뭐 별다른 저희 지금 하자는 없어요. 한 3년 지금 올해 3년째인데 그래서 바닥재까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태양광을 설치를 했거든요.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이게 오전에 와가지고 털을 기초 작업을 이렇게 땅 파고 그러니까 몰탈 붓고 이런 식으로 철심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어설픈 거예요. 정말 제대로 재지도 않고 수평도 안 보고 뭐 어떻게 저렇게 일을 어설프게 하나. 그리고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몰타 어느 정도 굳으니까 설치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없어요. 뭐 기울기 조금 기울어지고 뭐 이렇겠죠. 칼같이 맞지는 않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 작업을 제가 했다면 저는 보름도 더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은 하루 딱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드는 생각이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 너무 이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적당히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하면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이 20평짜리 집 하나 짓는데 2년이 걸렸으니 20개월이 걸렸으니 22개월이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거 누가 비닐로 다 덮겠어요, 바닥을. 여기를 전체를 바닥을 여기를 매번 비닐 덮고 펴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럼 이게 비닐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위에다 또 뭘로 다 덮어놨어요. 또 나무 판자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바람이 날리지 말라고 이렇게 막 군데군데 해놓고 그럼 또 다음날 와서 또 판자 또 다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높이가 대략 한 2m 50 정도 될 거예요. 2.5m.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이게 후덜덜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닐 걷고 할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좀 너무 미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닥재는 네, 어드벤트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짱짱하고 물에도 강하고 이게 둘이서 짚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 맞은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재는 꼭 좋은 거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고 나니까 별다른 팁도 없고 별 내용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아마 다음은 이제 다락 벽체 세우는 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다 아시는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